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산회계 1급 107회차 이론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바로 보시면 되고 1번부터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찾으라고 했어요. 1번. 자산은 현재 사건의 결과로 아니죠. 현재 아니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의무이다. 미래 의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부담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현재 의무. 이게 정확한 문장으로 만들자라면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이런 키워드들 찾으셔가지고 아니구나라는 거 찾아주셔야 되겠고, 수익은 자산의 유입, 맞죠?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이 증가로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본거래랑 관련된 내용을 의미하는 거라서 맞죠. 3번입니다. 4번. 비용은 자산의 유출,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까지 맞아요.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 제외하며 정상 영업 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손은 포함합니다. 포함한다. 저 차손 발생한 건 포함해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1번 문제 보실 때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생각했을 때 자산, 부채, 자본이야. 이거 손익계산서상에서 수익에서 비용 빼면 우리는 이익이야, 손익이야, 손실이거나 이익이야 라고 보시게 되잖아요. 저 요거 방향성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3번 설명에서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이 증가했다 라고 하면 수익이 증가했으니까 우리 이익, 손익이 증가하게 될 거고, 여기서 발생한 손익은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도 같이 증가하게 되고 자본 증가까지 초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려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라는 의미입니다. 또 비용이 증가 한번 해볼게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이 커지면 손익은 작아지게 되고, 이익이 작아진다 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이익잉여금도 작아지고 자본도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 지금 화살표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른 문제 푸실 때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체크하셔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느낌 다른 거 찾으면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말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수량을 결정하려면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나머지는 단가 산출하시는 방법이죠. 단가. 남아 정답 2번 되겠습니다. 3번, 제가 이거 이론 수업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각종 당좌, 수표, 자기 압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 모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내거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들어가는데 선일자 수표의 경우에는 날짜만 빠른, 발행일만 빠른, 그러면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게 되는 건 미래의 어느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일자 수표는 분류를 어음으로 해요.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처리를 받으러음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각종 수표 나오는 거 모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선일자 수표는 안 된다. 4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기업의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아니겠죠. 우리 토지를 내가 팔려고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재고자산 갈 수 있고요. 판매 목적. 우리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들은 유형자산은 사용할 목적.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땅 가지고 있어요. 뻥이에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투자 목적. 네,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모두 유형자산은 아니에요. 유형자산은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맞죠? 2번이 정답. 3번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시 당기비용 처리한다. 아니죠. 저희가 어떤 내용 보셨었냐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취득 후에 발생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시고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셨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출은 이라는 말이 틀렸고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모든 때문에 틀렸습니다. 우리는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토지는 영구적이라서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은 미완성 상태라서 우리가 사용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감가상각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미완성 상태라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단기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한국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50만 원인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가치가 증가했어요. 20만 원만큼. 그래서 살짝 옆에 20만 원 평가 이익이겠죠. 나 문제 다 안 읽었지만 B사의 취득원가는 30만 원인데 기말에 10만 원만큼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됐다.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이구나. 평가 손실이 발생했겠구나. A사로부터 배당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이 발생한 거거든요. 5만 원 받은 거예요. 우리 회사 영업 활동이랑 관련 없는 거니까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시게 되는 내용이고 단기 초 25만 원에 취득한 C사 주식을 단기 중에 30만 원에 처분하였다랍니다. 그럼 우리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5만 원 비싸게 팔았다. 그쵸? 5만 원만큼 처분해서 생긴 이익이 생기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만 원 영업 외 수익, 10만 원 영업 외 비용, 배당금 수익도 옆에 써볼까요? 5만 원만큼 영업 외 수익, 처분이익도 영업 외 수익. 그러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겠다?
대충 하시면 1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2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플러스 5만 원 해서 영업에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체 20만 원이 되겠다. 이게 뭐 어렵게 푸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빨리 푸실 수 있겠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 매년 액면 이자는 동일하다. 동일해요. 동일하죠. 1번부터 옳은 거 끝. 액면은 할인 발행뿐만 아니라 할증 발행 이런 문제 좋아요. 1번에서 끝.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액면 발행 모두 액면 이자는 매년 동일합니다. 2번 사채를 할증 발행했으면 매년 유효이자는 증가한다. 할증 발행했으면 유효이자는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소. 시장이자는 사채 발행 시 발행가액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지 않고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 사채 발행하실 때 사채비가 발생하게 되면 발행가에서 차감해요.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 발행가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 시 사채 발행 차금의 상가액 또는 환입액은 매년 증가.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상가액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매년 증가한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요거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가액 또는 환입액은 증가라는 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되시죠? 7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못 푸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혹시 내 머릿속에 없다 라고 하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두고 컨트롤 F 눌러서 요것들 찾아주시면 돼요. 맞나 아닌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아니죠. 자본 잉여금 항목 나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여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맞죠? 자본 조정 자본에 마이너스 영향 미치는 느낌 2번 자기 주식입니다. 자본 잉여금 아니라 자본 조정 4번 매도가는 이거 우리 지겹게 봤잖아. 그죠? X 기타 포괄손익 읽지도 않았어요. 그죠? 평가손익의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너무 지겹도록 외웠던 문제라서 정답은 2번 7번 같은 문제 나오면 꼭 맞추셔야 합니다. 8번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우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건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라는 건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처리했을 경우 단기순이익과 차기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기 것부터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근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자산이 과소 계상되어 있을 거고 작게 잡혀 있을 거예요.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비용이 많이 계상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1번 문제 풀 때 요거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비용이 많이 잡히게 되면 이익이 낮아지겠죠. 비용이 크니까 이익이 작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는 이익이 과소계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찍어도 2번 아니면 3번. 그러면 차기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단기순 이익은 그에 따라서 과대계상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뭐 만약에 자산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과소계상된 거야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수익 비용이 여기는 뭐 이익까지밖에 연결 안 시켰으니까 바로 나오시는 내용이죠.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몰,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뭐 A에 대한 선택, B에 대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가, 우리가 이걸 뭐 기발생 원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발생 원가라서 저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매몰 원가는 전기 승용차 구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하던 승용차 처분 시 기존 승용차의 취득원가. 그쵸? 제가 지금 전기 승용차를 살까 말까 라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던 자동차 처분하려고 하는데 기존 승용차의 취득원가는 이미 발생해 있는 거예요. 저희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매몰 원가입니다. 과거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 향후 의사결정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취득원가. 네, 얘 딱 설명을 이렇게 써뒀죠. 매몰 원가.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네, 얘도 제가 지금 이거 폐기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제가 그 기계장치 얼마 주고 샀었는지에 대한 건 지금 내가 하려는 의사결정이랑 관련이 없어요. 4번, 공장의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 제품의 배송력으로 전환해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운 화물차에 취득 가능 금액. 얘죠. 의사결정이랑 관련 없는 원가가 아닙니다. 보시면 공장의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 제품의 배송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새로운 화물차 취득 가능 금액, 새로운 거 사는데 들어가는 원가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니까 매몰 원가랑 관련이 없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10번 보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간접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분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 맞죠? 간접원가. 추적이 된다, 직접원가, 추적이 안 된다, 간접원가. 조업도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하고 직접 재료원가가 직접 노무원가가 여기에 속한다 맞죠? 대표적인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가 감소한다. 그쵸? 제가 월세 임차료를 한 달에 100만 원 내야 하는데요. 조업도가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당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3번도 맞습니다. 4번,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똑같아요.
생산량 100개였어요. 변동원가 하나당 100원이에요. 생산량 200개예요. 변동원가 하나당 100원이에요. 300개 만들어요. 하나당 변동원가 100원이에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 11번 보겠습니다. 대안은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평균법이라고 했습니다. 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된다. 요것도 체크해 두셔야 하고, 완성품 환산량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에 100개 있었고, 얼마나 완성된 거? 50% 완성된 거. 단기에 착수한 게 2,000개요. 인데 그러면 저희 인풋 자체가 2,100개입니다. 단기에 제가 완성했어요. 1,800개요. 기말에 300개, 70% 정도 가공된 거 아직 완성 못 시켰습니다. 아웃풋도 2,100개. 여기 2,100개, 여기 2,100개. 끝. 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는 사실 제가 뭐 다 쓰기는 했지만 평균법이라서 이 자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평균법은 단기에 완성한 거든 기말이든 다 그냥 이번에 했다라고 보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신다라면 우리는 뭐 1초가 아까우니까 평균법이다라고 하면 기초 당착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 자체가 선입선출법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완성 쓰시면서 여기다가 뭐 기초야, 단기 착수야 라는 거 좀 나눠서 써주시되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쓸게요. 자, 그러면 저는 재료, 뭐 DMCC라고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가공.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부터 한번 볼게요. 재료 1,800개 완성했습니다. 1,800개 재료 다 썼을 거고 300개 시작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공정 초에 1%라도 완성되면 1%라도 진행되면 재료를 투입한다라는 거니까 재료는 2,100개. 균등 한번 보겠습니다. 100% 완성한 거예요. 1,800개는. 300개는 70%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에다가 가공률 곱해주시면 210개 맞나요? 2,010개. 네, 1번인가요? 이렇게 다 풀고 답을 봤는데 없으면 당황스럽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제조기업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매출원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매출원가 구하시려면 어떻게 보죠? 제품? 매출원가.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제공품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는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으면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제품도 기초, 기말 다 재고자산이라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원재료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기초 재고 있었을 거고 단기에 매입, 원재료 사셨을 거예요. 사고 제공품에 투입하셨을 겁니다. 또는 사용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제공품으로 추적이 가능하시면 우리는 직접 재료원가 또는 뭐 DM
이라고 공부하셨을 거고, 아래쪽에 제가 하나도 티 계정 그리지는 않았지만 노무원가 있을 겁니다. 직노. 제조간접원가 집계돼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공품 안에 직제, 직노, 제조간접원가 해서 우리는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부릅니다. 제공품 티 계정에서 보겠습니다. 기초재고 있었고 단기총 제조원가만큼 투입됐다? 그러면 완성돼서 나가거나 기말재고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도 화살표로 넘어가는 거 모두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제품의 제조원가 당제제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완성했어. 판매했어요. 팔아야 나가겠죠. 그래야 매출원가의 집계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조금 더 간단하게 푸셔도 되는데 저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총재 150만 원이요. 기초 제품 80, 기말 30, 기초 제공품 50, 기말 제공품 130, 직제가 70이랍니다. 직제 70이 굳이 필요할까요? 일단 써볼게요. 자, 우리는 그럼 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50, 단기총 제조원가, 직접 재료원가 포함한 단기총 제조원가가 150만 원입니다. 그럼 직접 재료원가 자료 필요 없죠? 무시. 기말 130만 원. 그럼 이번에 완성한 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게? 70만 원 비지 않나요? 그죠? 여기 50만 원 기초, 당총재 150, 기말 130 있었으니까 70. 70만 원만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80, 당제재 70, 기말 30이면 매출원가 얼마겠다? 팔았어 라는 게 120만 원 맞나요? 매출원가는 120만 원. 정답 3번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라고 해서 그냥 다 설명드리려고 뭔가 다 써봤었던 거고요. 이렇게 뭐 기초다 기말이다 기초다 기말이다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좀 익혀주시고 나면 문제 봤더니 제품 있고 제공품 있는 거야. 그럼 제공품 티 계정 빨리 만들고 제품 티 계정 빨리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 빨리빨리 자리 찾아줘요. 그때는 문제 풀 때는 기초기말 쓸 필요도 없어요. 뭐 기초 제공품 50, 기말 130, 뭐 기초 제품 80, 기말 30, 당총재 150, 직제 70,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 없어. 끝. 하고 요 자리 만들어주고 넣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빨리 문제 푸셔야 됩니다. 저희가 1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13번 이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세 문제 나올 건데 버리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도서 대여 용역, 여성 위생용품, 학원의 교육 용역, 택시 여러분 버스 그냥 일반 버스 타시는 거, 지하철 타시는 거 요런 건 다 면세돼요. 여러분들 부가세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납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비행기 타시는 거, 항공기, 고속버스, 이렇게 막 전세버스 같은 거 본 적 있죠? 학교에서 어디 갑니다라고 해서 빌려서 가는 전세버스, 택시, 뭐 고속철도 같은 건 과세됩니다. 부가세가 과세돼요. 그래서 아닌 거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간이가세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간이가세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날의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번 확정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신고한 과표는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죠? 우리가 뭐 1월 1일, 4월 1일 어느 날 맞춰서 영업활동을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보셔야 됩니다. 망했어요 라고 해서 폐업해요 라고 하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폐업일은 아니고 저희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과세기간 끝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4월에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4월 날짜도 쓸까요? 4월 10일에 폐업했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4번 질문은 4월 10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요거 아니고 그러면 폐업일이 속한 달에 4월에 다음 달 5월 25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15번 부가세법상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입니다. 종류 변경,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은 정정 사유예요. 근데 주주 변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요런 건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부가세 파트에 있는 지금 13번은 충분히 푸실만 하고 14번도 조금 읽으셨으면 푸실만 하고 15번도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부가세 파트는 우리가 그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다 보고 문제 풀기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오는 유형 보고 내가 이거 몰랐네 라고 하면 교재 한번 열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른 기출문제 푸셔야 합니다. 저랑 풀면 풀릴 거예요. 혼자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하고 이게 추천은 혼자 풀어보고 네 이거 안 되네 보셨으면 이제 저랑 풀이하면서 보고 이해됐으면 넘어가고 그랬는데도 안 된다 라고 하면 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107회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이어서 들으시면 되고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